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6-1 단원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유소년, 청장년, 노년층 비율이 나와 있고 요거는 해석만 하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에 2010년에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자,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2010년에 유소년 비율은 16.1%, 노년층 비율은 11.1%입니다. 유소년 비율이 노년 비율보다 높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총부양비는 감소하였다. 요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총부양비가 높고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총부양비는 낮죠. 자, 그래서 1980년과 2010년에 자, 청장년 비율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청장년 비율이 낮았다. 1980년이 총부양비가 더 높았기 때문에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총부양비는 감소하였다라는 니은의 설명은 맞는 거죠. 자, 디귿에 중위 연령이 낮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위 연령은 전 인구를 연령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져서 2030년대가 되면 노년층 비율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1990년에 비해 2030년에 중위 연령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에 노년부양비를 물어봤고, 자, 노년부양비를 구하는 공식은 청장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자, 2000년과 2050년. 자, 노년부양비를 구해보시면, 자, 2000년에는 청장년 비율이 71.7%, 노년 비율은 7.2%, 자, 71.7분의 7.2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고요. 자, 2050년에 청장년 비율은 52.7, 노년 비율은 37.4입니다. 자, 52.7에 자, 52.7분의 37.4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당연히 지금 5배 이상으로 자, 훨씬 2050년이 크니까 자, 리을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의 가다 지역으로 옳은 것은 경북, 서울, 세종 지금 세 지역 중에 고르는 건데, 자, 이 중에서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시골 지역이 많이 포함된 경상북도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자,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금 나. 자,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를 우리는 경북으로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지역 중에 유소년 비율이 자, 0에서 14세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세종. 자, 세종은 젊은 3, 40대의 전입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서울이 되면 되죠. 자, 정답은 3번. 서울, 경북, 세종이 연결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시도별, 유소년 및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지역이 경기, 세종, 전북, 부산. 자, 이렇게 네 지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게 유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가 자, 세종이 돼야 되겠죠. 자, 가를 세종. 자, 유소년 비율이 자, 가장 높은 걸로 골랐습니다. 자, 반대로 노년층 비율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가 되겠죠. 자, 전남이 노년 비율 1등이고 그 뒤를 잇는 곳이 경북, 전북 요 두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와 부산이 남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나는 다보다 유소년 비율이 높고 자, 다는 나보다 노년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 연령층들의 전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유소년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도가 되겠죠. 자, 경기도의 신도시들에서 유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부산. 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에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경기도에는 절대 혁신도시가 있으면 안 되죠. 자,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값이고 가와 다 중에 노년 비율이 높으면서 유소년 비율이 낮은 다가 노령화 지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구 비율이 아니고 인구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가가 세종이고 나가 경기면 자, 유소년 비율은 세종이 앞서지만 전체 인구수가 경기도가 확실히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수는 경기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은 거죠. 자,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가 청장년 비율입니다. 자, 다와 라 중에 라가 유소년과 노년 비율을 더한 값, 두 값이 모두 크죠. 그러면 여기에 그려지지 않는 청장년 비율은 라가 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가 상대적으로 총부양비가 높아야 되는 거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다는 호남권, 라는 영남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가 부산이니까 영남권, 라가 전라북도니까 호남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3개 시도의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지역이 여기 서울, 그리고 경기, 전남 세 지역 중에 가나다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이 나와 있죠. 그러면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에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자연 증가율은 이렇게 구하는 값이죠. 출생률 빼기 사망률. 자, 이렇게 구하는 값이고요. 자, 그리고 순위 동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순위 동률은 자, 전입률 빼기 전출률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전입률 빼기 전출률. 그래서 둘 다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플러스 값이 나오면 순위 동률은 전입이 많다는 거고 마이너스는 전출이 많다는 거예요. 자연 증가율의 플러스는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다는 거.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면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연도에 상관없이 1995년, 2005년, 2016년 모두 순이동률이 0 이상인 곳, 0 이상인 곳이 지금 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가 누가 돼야 되냐? 교외화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경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가을의 경기도. 자, 먼저 연결합니다. 자, 나다는 다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인 지역이니까 나다 중에서 절대 경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다가 서울과 전남인데 자, 둘 다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인 건 자, 공통적입니다. 자, 서울도 경기도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전라남도도 시골 지역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입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지역에서 차이 나는 건 자연 증가율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연도를 보시면 2016년에 다가 자연 증가율이 0보다 낮습니다.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진 지역이란 얘기예요. 자, 이건 어느 지역이건 자연 증가율 값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꾸 저출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나다 중에 다가 가장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건 자, 이 지역은 출생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 대신에 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연 증가율이 빨리 마이너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전라남도 중에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전라남도가 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자연스럽게 서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기억에 가와 다는 수도권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수도권에 위치하는 곳은 경기도와 서울, 나가 되겠죠. 자, 2번에 1995년에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가와 나이다라고 했는데 인구가 증가하려면 자, 인구 증가율 값이 전체 인구 증가율 값이 자,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인구 증가율은 요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는 거죠.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을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95년에 가 같으면 순위 동률도 플러스고 자연 증가율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여서 가는 인구가 증가한 게 맞아요. 자, 하지만 나는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긴 합니다. 자, 하지만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걸 따져봐야 돼요. 자연 증가율은 12%밀. 자, 그런데 순위 동률은
마이너스 3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 증가율의 플러스 값보다 순위 동률의 마이너스 값이 더 크므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나는 인구가 1995년에 감소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답은 이미 5번으로 나왔어요. 자, 디귿의 순전출을 보이는 시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순위 동률이 자 마이너스면 자 순전출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인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2005년에 순위 동률이 마이너스인 곳이 요렇게 자, 두 곳입니다. 자, 나와 다. 자,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거고요. 자, 리을의 2016년에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다라는 건 자연 증가율이 자,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의미죠. 자, 이 중에서 우리 다만 자, 유일하게 자연 증가율이 2016년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시도는 다이다 하는 리을의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그래프는 시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지역 지금 두 지역씩 짝지어져 있는데 자, 여기가 서산 당진. 자, 충청의 대표 공업도시 두 개고요. 자, 그리고 전라북도 내륙에 장수와 자, 무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고위평탄면의 자, 산간농촌 지역이죠. 자, 그리고 부산 위에 두 곳이 김해, 양산. 자, 요 두 지역은 자, 위성도시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노년 비율이 매우 높은 이 다가 이제 장수 무주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장수 무주 조합이다. 자, 여기에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고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서산 당진, 김해, 양산 중에는 이 서산 당진이 자,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남자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여자, 남자, 여자 비율을 봤을 때 나가 여자에 비해선 특히 청장년층의 남자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이 나를 공업도시 서산 당진 조합으로 연결하시고 자, 남는 가를 김해, 양산 조합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다가 가장 높아야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총인구는 자, 인구 규모가 이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김해 50만 그리고 양산이 30만이 넘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는 김해, 양산 조합 가가 총인구가 가장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총부양비는 시골 지역이 높은 거고 그리고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습니다. 자, 청장년 비율 15에서 64세까지 이렇게 끊어보면 청장년 비율이 지금 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가 총부양비가 더 낮아야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성비는 나와 다 중에 공업도시에 해당되는 나가 더 높다는 걸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에서도 확인했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가 높으니까 농촌인 장수무주가 더 낮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가 지역의 인구 특성에 대한 것이다. 가 지역은 지도의 A에서 고른 것. 자, 일단 이 지역의 특징을 보니까 성비는 낮은 편이고요. 전국보다. 중위 연령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비율은 낮고 그리고 순이동은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연령층의 인구를 보니까 여기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인구가 지금 제일 많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농촌 지역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E 중에 가장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 B의 고흥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어찌됐건 다 도시예요. 자, A는 군산시, 자, C는 거제시, 자, D는 울산광역시, 자, E는 포항이죠. 자, 그래서 가장 시골인 고흥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후보가 되는 지역이 세 지역이에요. 자, A가 전라도의 농촌 지역, 자, 고흥이고요. 자, B는 공업도시 거제, 자, C는 위성도시 김해입니다. 자, 세 지역 중에 연결하는데, 자, 일단 가가, 자, 여기 막대기가 연령대별 인구 수고, 자, 그리고 여기 꺾은 선으로 그린 게 연령대별 성비입니다. 자, 일단 인구로 시골인지 자, 도시인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할게요. 자, 가 같으면은 가장 많은 연령층이 지금 여기네요. 맞죠?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 60대, 70대 인구가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어린 연령층은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이 가는 완전 농촌이란 얘기야. 완전 찐농촌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찐농촌에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A에 공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무조건 A. 성비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 거제 아니면 김해잖아요. 자, 거제 아니면 김해인데, 자, 여기서는 당연히 젊은 층 3, 40대 쪽에 비수가 많은 건, 자, 이거는 거제건 김해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하지만 성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자, 요 성비, 자, 백이 남녀가 같은 성비니까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 자, 그러면 70대가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굉장한 남초가 나타나요.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 자, 여기에서 극심한 남초가 나타납니다. 자, 20대, 30대, 40대까지 50대 초반까지도 엄청난 남초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거제와 김해 중에 공업이 발달한 자, 거제가 자, 바로 자, B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 B 1번입니다. 자, 8번 갑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볼게요. 자, 먼저 A가 강원도의 화천이죠. 화천. 자, 군사 성격이 강한 농촌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B는 세종. 자, 유소년 비율이 높은 세종 우리 공부했고요. 자, C는 공업도시 거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세 지역 중에 이제 세 지역을 찾는 거니까 자, 먼저 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연령대별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50대, 60대 자, 요 연령층이 지금 많습니다. 자, 나다에 비해 그러면 가는 전반적으로 좀 농촌 지역이다. 자,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가가 화천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20대, 30대 초반 요 인구도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 군인들 중에 자, 젊은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군사 접경 지역에 주로 많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지역이 자,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성비가 20대, 30대 쪽에 성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가를 우리가 화천, 자, A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0, 30대에서 굉장한 남초를 나타내는 가를 우리가 군사 지역의 성격이 나타나는 농촌 지역인 A 화천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와 다는 성비와 유소년 비율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비는 상대적으로 좀 여기가 높아요. 특히 20대, 30대 쪽에서 성비가 자, 가가 상대적으로 나보다는 성비가 높고 자, 반대로 다는 성비는 그냥 뚜렷한 특징이 없는데 유소년 비율이 나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러면 유소년 비율이 더 높은 다를 우리가 세종으로 연결하시고요. 자, 성비가 높은 나를 거제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A, C, B 2번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가 자, 이 지역의 이름이 일단 가는 안동이죠. 자, 그리고 다는 구미. 자, 나는 이름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름을 모르겠거든 그냥 시골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 요 실제 이름은 의성이란 데입니다. 자,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보고 풀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에 전자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구미죠. 그래서 구미가 지금 다니까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자, 이 중에 경상북도 도청이 있는 곳은 안동 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3번에 노령화 지수는 자, 유소년분의 자,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구하는 값이죠. 자, 이건 시력 테스트입니다. 자, 나가 상대적으로 유소년 비율이 낮으면서 노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시골이 높아야지 시골인 의성이 공업도시인 구미보다 더 높아야 되므로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총부양비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청장년 비율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가장 높은 지역은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나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지역이 부산, 김해,
그리고 우포늪의 창녕 이렇게 자, 세 지역을 연결할 건데 자, 여기서 노년층 비율이 자, 가장 높은 다가 가장 시골의 성격이 강한 창녕이죠. 자, 그리고 유소년 인구 비율은 자, 부산과 김해가 있다면 3, 40대 전입이 활발한 신도시인 김해가 유소년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가를 김해 또 연결하시면 남는 나가 부산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농가 인구 비율은 부산과 김해 중에 자, 부산은 광역시 완전한 도시고 자, 김해는 부산 가까운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됐지만 부산에서 멀어질수록 농촌 지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인구 비율은 광역시인 부산이 더 낮고 김해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부동으로 반대로 있네. 자, 가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가지고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가와 다 중에 다가 유소년과 노년을 더한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다가 청장년 비율이 나죠. 그래서 총배양비는 다가 높아야 되는 거죠. 자, 3번에 총인구는 부산이 무조건 제일 많아야 되고요. 자, 4번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비율이 낮으면서 노년 비율이 높은 다가 노령화 지수가 높겠죠. 자, 그리고 부산으로 통근통화가는 인구 비율은 김해와 창녕 중에 가까운 김해가 자,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지역들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부여고요. 자, 여기는 세종. 자, 여기는 청주. 자, 여기는 진천입니다. 우리 혁신도시 할 때 배웠던 진천입니다. 자, 인구 증가율과 그리고 연령대별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가장 쉬운 게 라입니다. 자, 라가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죠. 노년층 비율.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시골의 성격이 강한 부여가 자, 바로 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을 고를 건데 자, 세종이 상대적으로 유소년 비율이 높죠. 자, 유소년 비율이 지금 가가 가장 높고요. 자,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가장 높은 이 가를 세종으로 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세종 자, 우리가 두 개를 먼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를 볼 건데 자, 나다 중에 인구 증가율이 다가 나보다 높습니다. 자, 둘 다 플러스지만 다는 인구 증가율이 무려 플러스 20%. 자, 그런데 이 인구 증가율이 2015년에서 2019년 단 5년간에 나타낸 지표예요. 자, 요 5년간에 인구 증가율이 20%나 될 수 있었던 지역. 자, 이 지역은 바로 혁신도시 개발 이후에 인구가 급증한 진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다들 진천.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청주입니다. 자, 물론 청주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청주 진천 중에 청주는 기존에 인구가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20%, 3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이 20%가 된다는 건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인구의 20%만큼이 5년 동안 증가했다는 얘기거든. 자, 청주 인구가 80만이 넘는데 자, 그러면 5년 동안 인구가 뭐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증가해야 청주의 인구 증가율이 2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청주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자, 하지만 진천은 인구가 워낙 적었던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20%, 30%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를 진천, 자, 그리고 남는 나를 청주, 자,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자, 1번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은 진천이죠. 자, 다. 자, 총부양비는 우리 뭐만 본다? 청장년 비율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가의 청장년 비율과 라의 청장년 비율 중에 라가 더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라가 더 높아야 되고요. 자, 3번에 성비는 라가 부여. 자, 다가 진천이죠. 자, 성비는 시골인 부여가 노년층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성비가 더 낮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총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인구 80만 이상의 청주죠. 청주. 그러니까 나가 맞네. 자, 청주가 나니까. 자, 정답은 4번. 자, 5번에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부여, 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지도가 충청남도에 지도가 나와 있고요. 찾아야 될 지역이 당진, 자, 홍성,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부여. 이렇게 자, 세 곳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인구 증가율 값이 2000년 대비 2019년, 자, 2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가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2019년에 400 이상 엄청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자, 가장 시골의 성격이 강한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다를 부여. 자, 먼저 부여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진하고 홍성을 연결할 텐데, 자, 당진, 홍성 둘 다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죠. 자, 당진은 2000년대 이후에 제철공업이 발달해서 인구 증가율이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홍성은 그 내포신 도시, 충남도청 이전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만 가지고 이 두 개를 고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모르겠거든. 자, 다 하나만 골라서 선택지로 내려가 볼게. 자, 3번 선택지를 바라볼게요. 다는가 보다 2019년 중위연령이 높다 그랬거든. 자, 다가 이 중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골입니다. 자, 그러면 중위연령도 가가 누군지 몰라도 다가 무조건 중위연령이 높아야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가, 나가 확실하지 않거든. 가만히 놔두시고 다 하나만 갖고 선택지를 풀어도 정답이 나오는 쉬운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찾을 때 조금 애매한 게 있다 싶으면 일단 그건 비워두시고 찾은 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택지부터 고르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에요. 실전에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걸 막 끙끙하고 붙잡고 있지 마시고, 자, 그러면 가와 나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 자, 당진, 홍성 중에 요 보세요. 자, 청장년 인구 비율이 가가 나보다 더 높아. 가가 더. 그러면 가가 더 도시적 성격이 강한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가 자, 공업도시인 당진입니다. 자, 홍성이 충남도청에 이전해 왔지만 아직은 홍성군입니다. 홍성군. 아직은 시골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남는 나가 홍성. 자, 이렇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곳은 당진이 돼야 되니까 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내포신 도시는 홍성에 있어야지. 자, 홍성이나. 자, 4번에 당진의 총부양비는 2019년이 2000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당진이 청장년 비율이 이렇게 지금 증가했어. 자, 그러면 2019년이 총부양비가 더 낮아야 되는 거죠. 자, 틀렸고요. 자, 5번에 부여는 2019년에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부여의 노령화 지수가 무려 400입니다. 유소년 비율보다 노년 비율이 4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소년보다 노년이 인구가 훨씬 많아야 되죠.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가 제시되어 있고 충청남도의 지도를 보고 한 지역씩 골라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아산, 자, 여기가 세종,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지역이 홍성과 청양입니다. 자, 청양은 혹시 모르겠거든 그냥 물음표 해놓고 자, 여기는 시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양이 가장 노년 부양비가 높아야 돼. 그래서 가래 청양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라가 누가 돼야 되겠니? 자, 라가 바로 세종이 돼야 되겠죠. 자, 세종. 자, 홍성과 아산이 남았는데 자, 둘 중에 젊은 층의 유입이 더 많은 곳이 아산이죠. 아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공업이 발달하니까요. 그래서 다를 아산. 자, 연결하시면 다 아산까지 연결하시면 남는 나가 홍성. 자, 이렇게 가나다라 세팅을 다 했습니다. 자, 1번에 총인구는 시골인 청양이 가장 적어야 돼요. 자, 2번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시골인 청양보다 도시인 세종이 많아야 되겠죠. 자, 3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나와 다 중에 자, 시골인 나, 홍성이 더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청장년 인구 비율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한 값이 총부양비죠. 이 총부양비 값이 나가 커요. 그러면 총부양비가 크다는 건
청장년 비율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5번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공업도시에 많죠. 그래서 아산과 홍성 중에 공업도시 아산이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 당연히 공업이 발달한 아산이 더 많아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지역. 자, 여기가 전라북도 장수. 자, 산간 농촌 지역이죠.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 자, 그리고 공업도시 여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확실한 게 장수는 우리가 확실하게 고를 수 있어요. 자, 장수가 시골 지역이니까 65세 이상의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장수입니다. 그래서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가를 일단 장수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가 하나만 찾아도 정답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나다를 고르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자, 노년 비율이 나가 다보다 조금 높은데 이걸 가지고 광주냐 여수냐 고르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아파트 비율도 자, 다가 좀 높긴 하나 자, 광주도 도시고 여수도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 하나만 가지고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전남에 위치한다. 가는 전북이죠. 전라북도에 지금 장소가 위치하니까. 자, 그리고 인구 밀도는 가가 무조건 가장 낮아야 됩니다. 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기 때문에 시골이 무조건 낮아야 되죠. 다가 광주건 여수건 상관없이 가가 낮아야 됩니다. 자, 3번에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인구가 가장 적은 시골인 장수가 가장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 여수가 됐던 광주가 됐던 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에 노령화 지수는 시력 테스트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서 나다가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유소년 비율을 봤을 때는 자, 다가 조금 더 높고요. 자, 노년 비율은 나가 높아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나가 높아야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총부양비도 시력 테스트입니다. 청장년 비율이 높은 곳이 총부양비가 낮고 청장년 비율이 낮은 곳이 총부양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청장년 비율을 딱 확인해 봤더니 자,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가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아야 되고요. 청장년 비율이 가장 높은 다가 총부양비가 가장 낮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같으면 여수, 광주 고르지 않더라도 5개 보기가 다 지금 클리어가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나다를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는 다가 광주예요. 자, 그리고 나가 여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찾는 건 조금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파트 비율 같은 게 광주 같은 광역시가 무조건 지방 도시보다 높은 건 또 아니에요. 이게 경기도 쪽으로 와버리면 서울보다 화성이나 고양이나 성남 같은 신도시들이 오히려 아파트 비율이 높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일반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시켜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가 하나만 제대로 골라서 5개 선택지를 모조리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 접근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전라남도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아까 나왔던 여수가 또 나왔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구례입니다. 지리산 쪽에 이제 산간 농촌 지역이죠. 자, 그리고 서해안에 지금 무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안은 전남 도청에 있는 자, 구례보다는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다 우리가 찾아볼 건데 자, 일단은 이 구례가 자, 가장 시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을 우리가 구례로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가를 구례로 자, 먼저 연결할게요. 자, 그리고 무안하고 여수 중에 공업이 훨씬 발달한 곳이 여수잖아요. 그래서 여수가 외국인 주민 성비가 가장 높은 걸 여수로 고르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을 거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남자일 거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은 자, 나를 여수로 자, 고르시면 남는 다를 우리가 무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인구 밀도를 물어봤고 자, 인구 밀도는 시골인 구례가 당연히 가장 낮아야 됩니다. 자, 2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청장년 비율 가와 나를 확인해 봤더니 청장년 비율이 낮은 가가 총부양비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여기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도시가 여수죠. 여수의 정유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하니까 제조업 종사자 수는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에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죠. 그래서 구례가 유소년 비율이 낮으면서 노년 비율이 높아버리기 때문에 자, 노령화 지수는 가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5번에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누가 돼야 된다. 자, 공업도시 여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찾아야 될 곳이 경기도 화성, 성남, 자, 그리고 여기는 가평입니다. 자, 가평 이름이 헷갈리면 수도권의 농촌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시골의 성격이 가장 강한 가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C를 가평 연결하시고 그리고 화성 성남 중에 자,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A가 최근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3, 40대의 전입이 활발한 2기 신도시들이 유소년층 비율이 높아서 유소년 부양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성남과 화성 중에는 최근에 3, 40대 유입이 활발한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화성이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A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B를 성남으로 자, 연결하면 되겠죠. 자, 1번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 A와 B 중에 화성은 여기, 자, 성남은 여기. 그럼 성남이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하는 비율은 성남 B가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화성과 가평 중에 자, 도시인 화성이 농촌인 가평보다 더 높아야 되죠. 자, 3번의 성비는 전자공업, 자동차공업 같은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더 높아야 되고요. 자, 4번에 인구 밀도는 가평보다는 도시인 화성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5번에 노령화 지수는 당연히 시골인 가평이 도시인 성남보다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A, B, C 어느 지역인지 안 찾아도 표만 봐도 그냥 답이 5번이 나와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잖아. 여기에 유소년 부양비가 있고 노년 부양비가 있으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낮으면서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세 지역 중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는 걸 지역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표만 보고도 해석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 A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대전, 세종, 충남 중에 고를 건데 자, 일단 자, C를 보시면 수도권에서 이렇게 5만 명 넘게 전입을 왔고 B에서도 2만 명 넘게 전입을 많고 A에서는 무려 10만 명 이상이 전입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을 비롯해서 자, 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과에도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요 수치가 2013년에서 2021년에 최근의 누적값이죠. 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에 개발되면서 인구가 순유입이 엄청 활발했겠지. 자, 그래서 C가 세종. 자, 이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에서 가장 많이 지금 전입으로 온 동네가 지금 A죠. 자, 그러면 이 A가 세종 바로 아래에 있는 대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대전, C 세종을 연결하시면 남는 B가 충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지도는 어떤 인구 관련 지표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은 자, 가를 우리가 5개 중에 골라야 됩니다. 여기 5개 중에 자, 성비, 노령화 지수, 국제 결혼율, 유소년 부양비, 등록 외국인 비율. 자, 그러면 요 하나하나씩 보고 아닌 것들은 좀 지어가면 돼. 자, 먼저 가가 성비가 되려면 이 군사 지역 같은 데 다 높아야 되거든. 이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일단 성비 안 돼.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라고 하려면 시골이 높아야 되는데 이쪽 있지 뭐 강원도라든가 경상북도 산간 지역 이런 데 높은 게 아니야. 오히려 도시 쪽이 높아 보여. 그래 노령화 지수 안 돼. 자, 그리고 국제 결혼율은 시골이 높으니까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는 세종 같은 데가 최대값이 나와야 되거든.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등록 외국인 비율. 자, 외국인 비율은 공업 도시 같은 데서 높을 거니까 자, 이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5번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나도 볼게. 자, 나는 국제 결혼율 시골에서 높으니까 될 거는 같아. 근데 유소년 부양비는 이건 절대 안 돼. 자, 등록 외국인 비율도 안 되고요. 자, 성비도 오히려 시골이 높아 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국제 결혼율 아니면 지금 노령화 지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가에서 지금 등록 외국인 비율 지금 맞는 게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가 정답을 5번으로 자,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볼게요. 자, 경상남도 5지역 중에 하나를 연결할 건데 자, 일단 조건 첫 번째가 시 단위의 행정구역인 곳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이름 쓰면서 신지 군지 확인해 볼게요. 자, A는 진주죠. 진주시. 자, B는 공영 발자국에 고성 군이지. 그럼 B는 탈락. 자, C는 창녕 우포늪의 창녕이죠. 창녕군이잖아. 창녕군. 그러면 C는 X. 자, 그리고 D는 밀양시입니다. 밀양시. 자, 그리고 E는 김해시지. 김해시. 자, 그러면 B와 C는 자, 일단 탈락을 시킬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 10% 이상인 곳 A, D, E 중에 10% 이상인 곳 우리가 찾아보면 D가 탈락이네요. D가. 자, D가 탈락. 자, 나머지 두 지역은 1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것.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는 두 지역 중에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것. 그러면 우리는 청장년 비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청장년 비율이 낮은 곳이 총부양비가 높은 거죠. 자, 청장년 비율. 자, 요렇게 있어. 자, 그럼 더 낮은 곳. A가 더 낮지? 그럼 A가 총부양비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E가 탈락되고 정답은 A.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신문기사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에 외국인 근로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에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이 전남보다 많다. 요 맞는 거죠. 자, 경남이 인구수도 많고 그리고 공업도 더 발달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전남보다 경남이 많아야 되겠죠. 자, 니은에 결혼 이민자의 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니은 보기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지역보다 군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비율이 아니고 많이 거주한다라는 거 결혼 이민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지역과 군 지역 중에 결혼 이민자 수는 도시인 시지역이 많죠. 시지역이 군 지역보다 인구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 이민자 비율이다라고 하면 군 지역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거주한다. 이건 수를 말하는 거니까 결혼 이민자 수는 도시가 많다. 자, 그래서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안산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안산은 중소기업에 자, 영세한 공장들이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보다 많다. 자, 하는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에 합계 출산율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평생을 살면서 낳는 아기의 평균 숫자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 0점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구를 유지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자, 저출산이 굉장히 심한 국가지. 그래서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2.1명보다 당연히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21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유형별 비율에 관한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지역 여기가 화성. 자, 여기 대전. 자, 그리고 여기는 이름이 되게 생소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봉화라는 곳인데 자, 여기가 굉장히 시골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가 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가가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돼야 되겠죠. 자, 가를 화성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다가 결혼 이민자. 자, 결혼 이민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기는 시골에 해당되는 저기 경상북도 북부 저 지역 이렇게 풀면 돼. 자, 여기는 봉화. 자, 그러면 남는 나가 대전이죠. 자, 대전은 상대적으로 유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자, 유학생은 뭐 대도시나 대학이 조금 많이 몰려 있는 대학 도시들에서 비율이 높다 그랬죠. 자, 1번에 성비는 화성 봉화 중에 당연히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높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기 신도시가 개발된 화성이 높아야 되겠죠. 자, 3번에 총부양비는 도시와 농촌 중에 농촌이 높다. 그래서 다가 높아야 되고요. 노령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인 다가 높아야 된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신도시에서 높으니까 화성이 높아야 되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가다 지역을 지도에 A씨에서 고른 거. 자, 찾아야 될 지역. 먼저 C가 대구광역시, 자, B가 구미, 그리고 A는 예천이란 곳입니다. 자, 예천 이름이 생소하면 그냥 여기는 시골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이 가 도시가 공업이 발달한 도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를 구미, 자, B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가를 먼저 구미로 연결했고요. 자, 두 번째 결혼 이민자 비율이 지금 나가 세 지역 중에 가장 높아요. 그러면 이 나가 가장 시골의 성격이 강한 예천, 자, A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대구가 될 거고, 대구는 다른 두 도시에 비해서는 유학생 비율이 높아야 되죠. 자, 유학생은 대학이 많은 대도시 그리고 대학 도시에 많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BAC 3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되고 여기가 봉화. 자, 이름을 모르면 그냥 시골로 풀어. 자, 그리고 여기는 대구의 위성도시 경산이고요. 자,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까지 이렇게 세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자, 가장 높은 요 다가, 자, 공업이 발달한 도시 창원이 돼야 되겠죠. 자, 다를 창원, 자,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나가, 자, 상대적으로 시골인 봉화로, 자,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가 경산이죠. 자, 경산이 특이한 점이, 자,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경산에 그 대구에서 시작한 대학교들이 경산으로 이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산에만 대학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 그리고 심지어 대구 대학교도 대구에 있지 않고 경산에 있어요. 그래서 나름 경산이 그 지방에서는 유명한 대학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유명한 대학 도시들 하면 뭐 경산이나 아니면 저기 뭐 전주나, 전주는 또 그 전북대를 비롯해서 뭐 또 여러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춘천은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학교들이 좀 몰려 있겠죠. 자, 이런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요 유학생 비율이 자 높은 대도시가 아닌 도시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창원은 봉화보다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게 시골인 봉화였죠. 자,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에 경산은 창원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 자, 일단 비율은 경산이 훨씬 높지. 근데 이게 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보류해 놓자고. 자, 그리고 디귿에 총 외국인 주민 수, 봉화와 경산 중에 외국인 주민 수는 도시가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경산이 많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틀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다는 가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자, 창원, 경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창원이 높지만 이제 수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것도 보류를 해놔봐. 그러면 일단은 기억 디귿이 틀렸으니까 니은 리을을 정답으로 가야죠. 그래서 경산과 창원이 실제 외국인 주민 수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외국인 유학생은 경산이 많을 거고 외국인 근로자는 창원이 많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4번입니다. 자, 가다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에서 다는 각각 대전, 안산, 예천 중 하나고 A에서 C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에서 연결합니다. 자, 먼저 다가 외국인 주민 수 자체가, 이 주민 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이 다가 가장 시골인 예천입니다. 다가 예천. 자, 그리고 대전하고 안산은 외국인 성비로 확인하면 되겠죠. 성비가 100 넘어서 확 높은 이 나가 외국인 근로자, 뭐 공업에서의 근로자가 많은 안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가가 대전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지도에, 오른쪽 그래프에 대전, 안산, 예천을 쓰고 A, B, C를 찾아볼게요. 자, 먼저 C가
안산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지금 C입니다. 자, 그러면 C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죠. 안산은 공업도시니까요. 자, 그리고 요 A가 대전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요 A가 유학생이 돼야 되는 거지. A는 유학생. 자, 그러면 남는 B가 외국인, 결혼 이민자라 그랬죠. 결혼 이민자 쓸게. 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신부라 쓸 뻔했어. 자, 아무튼 자, 결혼 이민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 자, 예천 대전. 자, 성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전은 84, 예천은 67. 대전이 높죠. 자,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에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라고 있는데, 결혼 이민자 비율 안산은 요거밖에 안 돼. 대전이 더 높아. 그렇죠? 그래서 대전이 더 높아야 돼요. 자, 기억 니은 다 틀렸고.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디귿에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자, 일단 안산이 제일 많죠. 안산이 수도 제일 많고 비율도 제일 높으니까. 자, 그런데 대전 예천에 비교하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예천이 높아. 근데 이 수가 너무 차이 나. 자, 그래서 대전이 예천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더 많은 거죠.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은 우리가 찾은 게 A 유학생, B 결혼 이민자, C 외국인 근로자 맞으니까,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지리 인구 파트의 24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